아마도 전쟁 내내 우크라이나 군대가 벌인 가장 대규모 공격일 것입니다. 러시아에서는 우크라이나의 드론 공격 이후 노보로시스크에서 러시아 연방의 군사물류에 사용되던 주요 석유 시설들에 화재가 발생했습니다. 게다가 흑해에서 가장 중요한 러시아 항구와 러시아 군함 몇 척에도 화재가 발생했습니다. 하지만 이번 방송에서는 우크라이나의 공격 결과뿐만 아니라 크렘린이 이에 어떻게 대응하고 있는지도 함께 논의하겠습니다. 그리고 전쟁이 교착 상태에 빠지고 있다는 것을 이해하면서 블라디미르 푸틴은 자신이 기대했던 승리를 더 이상 얻지 못할 것이 분명해졌습니다. 크렘린은 유럽과 동시에 러시아인들까지 겁주려고 시도하고 있지만 무엇보다도 유럽인들에게 우선적으로 압박을 가해 그들이 우크라이나가 러시아를 공격하지 못하도록 막으려 하고 있습니다. 오늘 러시아 연방 외무장관 세르게이 라브로프는 서방이 공격을 준비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러시아 연방을 공격하고 러시아와 관련된 모든 것을 말살하려 한다고 그는 말했습니다. 모든 러시아적인 것을 파괴하려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그의 주장에 따르면 이는 나치즘 이데올로기가 부활하고 있는 통합 유럽의 세력에 의한 공격 준비와 관련된 것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라브로프는 러시아를 상대로 유럽 전체를 대전쟁으로 이끌 새로운 히틀러로 당연히 젤렌스키를 지목했습니다. 저는 알렉세이 패치입니다. 이 주제에 대해 이야기해 봅시다. 하지만 시작하기 전에 제 채널을 구독해 주시고 좋아요를 눌러주시며 이 영상에 댓글도 남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런 것들이 유튜브에서 콘텐츠를 홍보하는데 큰 도움이 됩니다. 또한 제 텔레그램 채널 패치인 뉴스도 구독해 주세요. 링크는 이 영상 설명란에 있습니다. 단화산 디마토르조크 제작입니다. 이 아름다운 장면들에서 여러분은 러시아 연방 크라스노다르 지방의 노보로시스크에 대한 우크라이나 무인기 공격의 결과를 보고 있습니다. 러시아의 방공망이 무인기를 요격하려 했지만 일부 무인기는 결국 목표에 도달했습니다. 노보로시스크 항구에서 화재가 발생한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도시시장 안드레이 크라부첸코는 처음에는 드론 공격을 확인했고 이어서 미사일 위험도 발표했습니다. 이후 시 당국은 격추된 드론의 파편이 떨어지면서 석유 저장소 부지에서도 화재가 발생했다고 밝혔습니다. 여러 기술 및 행정 건물에 불이 붙었고 이 순간을 기억해 두세요. 러시아인들에게 다시 한번 죄송하지만 눈앞에서 뻔히 거짓말을 하며 이런 파괴가 모두 격추된 드론의 파편 때문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나중에 우크라이나군 총참모부는 5월 23일 밤 공격 이후 노보로시스크의 주요 석유 시설에서 화재가 발생했다고 밝혔습니다. 군사 물류에 사용되던 러시아 연방의 시설들입니다. 주요 목표 중 하나는 노보로시스크에 있는 셰스아리스 석유 터미널이었습니다. 셰스아리스는 흑해에 위치한 러시아 최대 규모의 석유 터미널 중 하나이며 트란스네프트 시스템에 속해 있습니다. 이 시설은 원유와 석유 제품의 환적에 사용되며 러시아 점령군의 수요를 충족시키는 데에도 활용되고 있습니다. 또한 노보로시스크 지역에서는 저장 탱크 단지도 타격을 받았습니다. 공격 이후 그곳에서도 화재가 발생한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우크라이나군 총참모부는 이 유류 저장소가 셰스아리스 단지의 중요한 부분이며 원유와 연료의 저장 및 운송에 사용된다고 밝혔습니다. 또한 흑해 해역에서 우크라이나군은
러시아 연방의 그림자 함대가 주둔한 지역을 타격했습니다. 그리고 최소한 크리살리스 유조선이 타격을 받은 것이 확인됐습니다. 그리고 이 모든 것이 러시아인들의 주장에 따르면 이미 격추된 무인기의 파편이 단순히 떨어져서 일어난 일이라고 합니다. 하지만 여기서 아주 중요한 언급을 하겠습니다. 사실 그루샤바야와 셰스아리스라는 두 개의 석유 산업 단지는 서로 12km 떨어져 있으며 러시아 남부 최대의 환적 단지인 체르노모르트란스네프트에 속해 있습니다. 터미널은 수용, 저장, 그리고 수출 선적을 담당합니다. 그리고 바로 그 그림자 선단의 유조선들에 그리고 또 그루셰바야 발카에도 말이죠. 이곳은 카프카스 전체에서 가장 큰 석유 저장소로 노보로시스크를 통해 수출할 원유를 모으며 총 용량이 약 120만 톤에 달하는 60개 이상의 저장 탱크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날 오후 우크라이나 무인 시스템 부대의 지휘관 로베르트 마디아르 브로우디가 노보로시스크에서 우크라이나의 소식을 전했습니다. 또한 칼리브르 미사일을 탑재한 러시아 흑해 함대의 프리기탐 아드미랄 에센도 타격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그 외에도 우리의 무인기가 또 다른 군함까지 도달했습니다. 마데아르에 따르면 5월 23일 밤에 바로 그 아드미랄 에센과 1239 프로젝트의 공기부양 미사일 함정이 무인 시스템 부대의 공격 작전 중 타격 구역에 들어갔다고 합니다. 노보로시스크 항구와 그루셰바야 발카 유류 기지에 말이죠. 또한 무인 시스템 부대 지휘관이 언급했듯이 같은 밤에 무인 시스템 부대가 일시적으로 점령된 우크라이나 영토에 있는 러시아 목표물까지 도달했다고 합니다. 특히 도네츠크에서 오사 방공 미사일 시스템을 파괴했고 로벤키 지역에서는 점령군의 후방기지와 물류 허브를 타격했습니다. 올레시키의 무인기 통제소, 히트라야 푼크트 헤르손 지역, 그리고 자포리지아에서는 연료 탱크 차량, 특수장비, 장갑차도 공격했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은 이런 공격에 대해 크렘린에서는 어떻게 반응했을 것 같습니까? 맞아요. 거기서는 저주받은 서방이 어머니 러시아를 파괴하려 한다는 이야기로 더 강하게 야만적이고 씻지 않은 러시아인들을 겁주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모두가 대조국 전쟁에 나서야 한다고 말하는 거죠. 지금 저는 농담하는 것도 아니고 장난치는 것도 아닙니다. 오늘 러시아 연방 외무부 장관 세르게이 라브로프가 서방이 러시아를 공격하고 러시아와 관련된 모든 것을 말살할 준비를 하고 있다는 이야기를 전했습니다. 그의 주장에 따르면 이는 복수주의 이데올로기가 부활하고 있는 통합 유럽의 세력에 의한 공격 준비에 관한 것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어서 세르게이 라브로프의 말을 그대로 인용하겠습니다. 지금 나치즘과 복수주의의 같은 깃발 아래 유럽 전체가 러시아를 공격하기 위한 집단을 만들고 있습니다. 이제는 하이브리드 방식뿐만 아니라 실제 물리적 공격도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집단의 수장으로는 아돌프 히틀러가 아니라 블라디미르 젤렌스키가 자신의 나치즘 구호와 함께 세워졌습니다. 이제 가장 웃기면서도 동시에 가장 무서운 세부사항을 듣고 싶으신가요? 바로 이 세르게이 라브로프의 황당한 이야기에서 말이죠. 세르게이 라브로프는 이런 터무니없는 이야기를 어린이 편집부라는 선전 매체와의 인터뷰에서 했습니다. 이 매체는 러시아 어린이와 청소년을 세뇌시키는 데 목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아이들과 청소년들에게 유럽의 새로운 제3제국이 생겼다고 이야기합니다. 이제 아돌프 히틀러 대신에 블라디미르 젤렌스키가 등장해서 통합된 유럽 전체를 이끌고 모든 러시아적인 것을 파괴하러 간다고 말이죠. 그리고 이어서 라브로프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인용하자면 바로 그들, 이 글로벌리스트들이 현재 우크라이나 정권의 존재 이유가 러시아와 관련된 모든 것을 말살하는 것이 되도록 만든 주된 책임이 있다. 서방은 이러한 나치 정책을 아낌없이 지원하고 장려하며 우크라이나가 이 용납할 수 없는 노선을 계속 따르도록 요구하고 있습니다. 서방은 러시아 연방이 독립적이고 자주적인 주체로서 문명적 대안을 제시하는 존재임을 결코 받아들일 수 없습니다. 이건 정말 우습게 들립니다. 러시아인과 문명, 이건 농담 같은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유럽에서 나치즘이 부활하고 있다는 이른바 가장 중요한 증거로는
라브로프는 최근 점점 더 공격적으로 변하고 있다는 이유로 독일 총리 프리드리히 메르츠를 예로 들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야만적으로 이웃을 공격하고 문명적으로 이웃과 평화롭게 살 수 없는 이 야만적인 러시아 때문에 독일이 유럽의 주도적 군사 강국이 되어야 한다고 했습니다. 라브로프의 의견에 따르면 메르츠의 이 발언은 메르츠가 제3제국을 부활시키고 결국 러시아적인 모든 것을 말살하려는 나치라는 의미라고 합니다. 그래서 결론은 하나입니다. 우크라이나의 장거리 체제, 즉 러시아 깊숙한 곳까지 강력한 공격을 가하는 것은 단순히 계속되어야 할 뿐만 아니라 더욱 강화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 야만적인 러시아인들은 다른 언어는 전혀 이해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여기서 말을 줄이겠습니다. 여러분의 의견과 결론을 이 영상 아래 댓글로 남겨주세요. 채널 구독과 알림 설정, 그리고 좋아요도 잊지 마세요. 이 유튜브 채널의 활동을 지원하고 싶으시다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영상 설명에 있는 링크와 계좌 정보를 통해 어떤 방식으로든 후원하실 수 있습니다. 다양한 방법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여러분께 가장 잘 맞는 방법을 선택하시면 됩니다. 또는 화면에 보이는 QR코드를 스캔하셔도 됩니다. 이것이 이 채널을 지원하는 가장 간단한 방법입니다. 이상입니다. 건강하세요. 안녕히 계세요.